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외전에서는 최민희 전 의원님 모시고 여러 가지 정치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기다리셨습니다. 그 아까 정치 코너에서 약간 다루다 왔는데 이준석, 유승민, 나경원 의원이 정리되는 모습을 이렇게 비춰봤을 때 안철수 의원의 당대표 가능성이 부각됐을 경우 이른바 윤핵관이나 대통령실에서 용납이 됩니까? 안 됩니까? 보시기. 안 되죠. 안 됩니까? 네, 저는 안 된다. 아, 예. 그 부분을 제가 질문하다 왔습니다. 네, 그리고 이미 예. 그 양자 대결에서 안철수 후보가 김기현 후보를 10% 정도 앞서는 여론조사들이 있습니다. 김기현 후보가요. 네. 예. 아니요, 안철수 후보가. 예, 양자 예, 대결에서.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지금 나오는 얘기는 예. 이게 그 본선에 들어갔을 때 예. 1차에서 50%가 넘지 않으면 2차에서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런 예.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근데 지금까지 대통령 윤심과 예. 윤핵관의 분위기를 보면 확실하게 김기현으로 가겠다. 아, 이렇게 그래요? 보이거든요. 아, 어떤 부분에서 그런 걸 읽으셨습니까? 어떤 분은 또 안철수 의원 정도의 어떤 모호함이라면 용인도 가능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그거는 이미 우리가 몇 차례 얘기했어요. 예. 나경원도 안 된다는 분위기다. 예. 그러니까 아주 확실하고 공천할 때 예. 국민의힘을 윤석열 당으로 만들 확실한 사람으로 가겠다. 예. 이게 지금 대통령의 입장으로 봅니다. 예. 윤핵관과 대통령의 입장. 예. 그러면 어떻게 뭐 여러 가지 방법은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말씀하신 그런 쪽으로 가려면 안철수 후보가 계속 위협적으로 어떤 지지율 상승이 있거나 좀 그래야지 그런 어떤 쪽으로 갈 것 같은데 그럴까요? 안철수 후보는 당분간은 지지율이 나오겠죠. 예. 그리고 또 심층 여론조사를 보면 예. 나경원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예. 60% 정도가 안철수로 올라간다는 예.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해서 김기현 후보의 위기 요인은 예. 이런 상황에서도 지지율의 총합이 50%가 안 된다. 아, 예. 이게 위기 요인이다. 예.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예. 것인데요. 그래서 안철수 후보는 딱 대선 때와 같은 쓰임일 거라고 봅니다. 예. 연대 막판에 예. 연대하는 거죠. 누구랑 연대를? 그러니까 김기현 후보와 네. 안철수 후보가 예. 막판에 안철수 후보가 드랍해주기를 바라겠죠. 아, 그렇게요? 예. 그렇게까지 할까요? 귀근까지 그렇게까지 할까요라는 말을 많이 했는데 그렇게까지 다 했습니다. 예. 근데 드랍이 아니고 저는 어떻게 봤냐면은 드랍이 아니고 좀 앞서 나갈 것 같으면 뭔가 쾅 해서 지지율을 주저앉히는 방법을 논의하겠지. 뭐 거기서 또 드랍이 하면 그게 그 이미 시작됐죠. 그거. 뭐가 김기현 있었습니까? 예. 후보가 아, 안철수 철새? 후보를 철새라고 철새.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윤핵관이 예. 나경원을 제거하고 난 다음에 예. 대표 경선의 과정에서 예. 못 나오게 했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잠깐 지금 휴지기인 것 같아요. 예. 충격파를 좀 흡수해야 예.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곧 안철수 후보 흔들기가 시작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습니까? 근데 김기현 후보가 공격해가지고 별 약발이 없고요. 네, 그러니까 예. 윤핵관들이 공격하고 예. 지금 대통령실이 카드를 쥐고 있죠. 뭐요? 안철수 후보를 관저 만찬에 초청하겠다. 예. 이 얘기가 나온 지가 한참 됐습니다. 근데 예. 일정이 안 잡혀요. 예. 그게 근데 또 혹자에 의하면 안철수 후보를 만찬에 초대하겠다는 말은 정식으로 이렇게 오세요 제안한 게 아니고 안철수 네, 후보가 한번 봅시다 예. 이랬다는 거죠. 근데 안철수 예. 후보가 자가 발전했다는 설도 뭐 여전히 강력합니다. 예, 그럴 수 있다는 게 예.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을 만찬에 초청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영부인은 여성 의원들을 또 예. 만난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럼 이렇게 만나게 되는 과정에서 안철수 후보를 관저에 초청한다면 이미 일정을 잡아야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죠? 예,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지금 초대할 이유가 없겠죠. 없죠. 대통령 왜냐하면 주도는. 김기현이다. 예.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죠? 김기현이다. 예. 근데도 이제 안철수 후보가 치고 나갈 때가 문제죠, 이제. 계속 치고 나갈지 예. 어떨지 모르겠는데 치고 나갈 치고 카드는- 나간다는 건 여론조사가. 여론조사는 이미 치고 나갔다고 봐야죠. 네. 양자 대결에서 그렇습니다. 10% 정도 앞선다는 거. 지금 하면 안철수 후보가 이길 가능성이 많다는 거 아니에요? 여론조사 가리키는 그렇죠. 방향은. 근데 3월 8일까지 예. 한 달이 조금 넘게 남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사이에 충분히 주저앉힐 시간이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겠죠. 나경원 후보가 주저앉는데 얼마 걸렸습니까? 2주 걸렸잖아요. 그럼 시간이 충분하군요. 그렇죠. 한 달인데. 어. 게다가 모집단이 예. 지금 모집단이 당원이잖아요. 예. 예,
그리고 이번에 나경원 의원의 말에 따르면 문자 폭탄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아 그래요? 예, 유승민의 길을 갈 거냐, 제2의 이준석이 될 거냐. 예. 이건 당원들이 하지 지지자들이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선거에서는 예. 그 지지자들의 여론조사와 실제 당원들의 투표가 어떻게 될 것이냐. 예. 당원들은 훨씬 더 많이 김기현 투표합니까? 쪽으로 결집할 것이다. 근데 이준석 대표가 전 대표가 불러온 어떤 후보 아니 당원들이 이질적인 어떤 당원들이 좀 많을 것이다. 이게 이준석 대표의 기대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런데 그 당원들이 안철수 후보로 결집할 것이냐 안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준석과 안철수는 다르죠. 앙숙이죠, 앙숙. 그러나 예. 그 당원들이 그래도 정서적으로 가까운 거는 유승민. 김기현보다는 유승민이 안 나온다는 가정하에요. 네. 유승민이 나오면 당연히 그쪽이지만 네. 유승민 의원이 안 나온다는 가정하에 그 당원들은 그래도 김기현보다는 안철수 쪽에 손가락이 이렇게 눌려가지 않을까요? 투표율이 낮을 가능성이 가장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예, 왜냐하면 안철수를 뽑아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없겠죠. 예, 안철수 후보가 땡기지를 못하죠. 예, 그거는. 그리고 안철수를 우리가 공개 지지해. 예. 그리고 당선될 가능성이 있어. 그러면 정치공학적으로 할 수도 있는데 예. 안철수 후보를 공개 지지해도 안철수 후보가 이들에 대해서 예. 무슨 뭐 정치적인 담보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인 예. 것 같아요. 안철수 후보와 나경원 의원의 경우에는 대통령실의 지지도 어떤 선호도에 차별성이 있나요, 없나요? 저는 보면 예. 뭐 그 떠도는 소문을 빼면 예. 네, 대통령 부부의 나경원 의원에 대한 호감도 예. 이건 이제 확인할 수 없는 얘기를 예. 빼면 예. 아무래도 나경원 의원이 가깝죠. 안철수보다는. 근데 나경원 의원은 저렇게 호되게 좀 상스러운 표현이 날려버리고 네. 안철수 의원은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 날리면 예. 안철수 못 날릴 이유 없다. 뭐 이렇게 보입니다. 참 셈법이 단순하면서도 참 단순하고 화끈합니다. 예. 예, 왜냐하면 예. 사실은 나경원 의원과 대통령의 관계는 서울법대 선후배고 그렇습니다. 고시도 같이 예. 공부했다는 거고. 예. 또 저는 남편과도 관계가 좋다면서요. 남편이 예. 3년 후배고 예. 보니까 대통령께서 내가 업어 키운 후배들이다. 뭐 이런 식의 발언도 그래요? 했다고 예. 보도에 나왔더라고요. 예. 나경원 후보 부부를 네, 예. 그 그룹을 서울법대 그룹을 예, 예, 거기에 나경원 그다음에 나경원 의원의 남편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막판까지 나경원 의원이 못 나올 거라고 제가 얘기하면서 가족 변수다. 예. 그 가족 변수가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남편이 서울법대 그 뭔가 있을 예. 그 그룹 안에 있을 것이다. 예. 압력을 굉장히 남편이 많이 받을 것이다. 이렇게 그렇게 추측했고요. 추정하시는군요. 예. 그리고 나머지는 홍준표 시장이 얘기한 부동산 투기 의혹 너 어떡할 거냐. 예. 홍준표 시장은 왜 갑자기 이렇게 또 미래 권력 견제입니다. 그래요? 예. 저는 뭐 그래도 그건 또- 너무 단순 명쾌하죠. 그래요? 미래 권력 견제. 그래도 그렇게까지 홍준표 시장이 좀 의아했습니다. 그렇게까지 또 갑자기 지방에서 이렇게 막 그 초선들 막 연판장 돌리고 이렇게 누구 표현인가요? 이재호 고문 표현하면 린치를 당하고 있는 사람한테 한 번 거둔다 좀 홍준표 의원의 정치에는 안 어울리는 행위 아니었나 싶기도 하고요. 그게 그만큼 다급했던 겁니다. 나올까봐. 뭘 이렇게 벌써 다급해요? 아니 저는 나오면 왜냐하면 나오면 자기 위치를 위협하니까요. 차기 대권 경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진 않지만 예. 하늘에서 대권 후보가 떨어지는 건 윤석열 후보로 끝일 겁니다. 예. 왜냐하면 윤석열 후보가 하늘에서 떨어졌는데 그렇죠. 완전히 검찰에서 떨어졌는데 그 결과가 좋으면 새로운 후보들이 막 날라 들어오는데 예. 지금 사실은 너무 뻔하게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게인 되진 않는다. 제가 그렇다면 보기에. 기존 후보 중에 한 명이다. 예, 결국은 기존 후보 중에 한 명이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저렇게까지 하는 거는 예. 이게 그 정치 경력이 없으니까 예. 본인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거든요. 나 예. 여기 있습니다. 나는 총선에 나갈 수도 있고 대권 도전할 예. 수도 있다는 걸 보이는 거잖아요. 예. 후보군에 들어가려는 예. 안간힘이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미 물밑 경쟁은 지금부터 시작된 것이다. 그래도 저는 정치란 걸 뭐 안 해봐서 그런지 그래도 말입니다. 정치는 단순해요. 나 살고 너 죽자. 아무리 그래도 그 정도 홍준표 시장 정도의 어떤 등치가 있는 분이
그 린치 당하고 있는데 거기다 한 젓갈을 얹은다는 게 진짜 상상이 안 갔어요. 그게 상식으로는 상상이 안 가는 일이 네. 너무 많이 벌어지는데요. 예. 정치의 상식에선 그렇게 해서 완전하게 죽이겠다는 거구나 이렇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나경원 의원이 지금 출마하잖아요. 예. 어떤 방식으로든지 큽니다. 상처를 받으면서 크든 그렇죠. 예, 그렇죠. 안 그러든 큽니다.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은 빠루 여전사에서 빠루의 꽃으로 끝나는 것이죠. 지금은 정치적 생명이 어떻게 일단 어려워졌고 딱 네. 하나의 네, 길이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딱 하나의 길은 저는 이거를 네. 나경원 의원이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바란다는 예. 그만두고 뭐 예. 올렸다 그랬잖아요. 그걸 보면서 정말 성공을 바라지 않는구나.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분의 길은 예. 김기현 당대표가 돼요. 예. 김기현 망하는 거 막 당대표. 당이. 예, 근데 예. 지지율이 폭락해요. 예. 대통령의 지지율도 떨어져요. 아. 그럴 때만 나경원 의원은 기사 회생에 신락 같은 희망을 볼 수가 있는. 예. 그러니까 그때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런 상황을 유승민 의원이 가지고 갈 가능성이 많지 않나요? 오히려. 유승민 의원이 출마한다면 네. 이번에 출마 안 하면 유승민 의원도 페이드 아웃이에요. 야, 그러니까 예. 이게 그 국민의힘 쪽의 정치 문법이 민주당과 달라도 예. 여야를 넘어선 지도자의 문법이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 그 나경원 의원은 그리스 로마 신화의 히랍 영웅의 서사를 쓸 수도 있었는데 본인이 역시 안 되는 거고요. 예. 그런데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는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두 사람은 결정적으로 달라요. 나경원 그렇죠. 의원은 예. 가치 지향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치공학적 정치인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계속 친윤이라고 친윤을 호소했는데 매정하게 거부당한 거잖아요. 그 그렇죠. 친윤 내가 친윤이다 이렇게 애정을 만천하에 공개했으나 지금 사실은 그렇죠. 거부당한 애정, 네. 거절당한 애정, 외면당한 네. 애정인데 로맨스 드라마로 보면 굉장히 쓸쓸한 결말이죠. 그 화끈하게 그러니까 이게 되게 로맨스 드라마 밀당을 하는데 이건 밀당 없는 거절. 네, 단칼에. 밀당 없는 거절. 그러니까 보통은 이런 경우 미련이 안 생기게 예. 오히려 좋은 상대방일 수 있죠. 연인 관계에선 제일 나쁜 근데 건 지고지순한 모습은 보여줬지 않습니까? 화끈하게. 예. 그러나 지고지순한. 나경원 예. 의원은 나경원 의원. 근데 그러려면 뒤끝은 안 남겨야 되는데 네. 뒤끝을 남겼습니다. 어디가 뒤끝이 그게 세 가지예요. 예, 뭐죠? 솔로몬의 침모의 심정이다. 네. 이거 무슨 말입니까? 그 그 순간 예. 김기현 의원은 솔로몬의 가짜 엄마예요. 예. 그리고 이건 팔대가는 가짜 엄마입니까? 그렇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보면 예. 솔로몬은 누구를 택했냐? 예. 침모를 택했어요. 침모를 택합니다. 예. 네가 진짜다 이렇게. 그러니까 나는 진짜다라고 얘기한 거고요. 예. 저거는 김기현 의원과 윤핵관과 대통령을 싸잡아서 솔로몬의 지혜에 나오는 예. 가짜 엄마 그룹이다 이렇게 쳐버린 거라 예. 엄청 실수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고지순 하려면 예. 침묵해야죠. 떠날 때는 말없이. 지고지순 그러니까 저는 그런 어떤 이 스텝이 엉킨다고 왜 그런 스텝이 엉키냐면 아까 말씀하신 이 드라마로 보면요. 이 캐릭터가 좀 다면적인 것도 좋은데 어떤 중요한 부분에선 일맥상통해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왜 나경원 의원이 이 드라마에서 지고지순의 모델로 못 갔냐면 이분이 받는 지지층의 태생적 한계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이분이 받는 지지층의 골자가 대통령의 지지층과 일치한다는 것 때문에 이분은 어떤 스탠스를 취해도 엉키게 돼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게 저는 처음부터 제 얘기였거든요. 그렇죠. 예. 그것 때문에 지고지순으로 마냥 갈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막 이렇게 엉거주춤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 최 의원님 좋은 지적하셨지만 마지막까지도 지고지순으로 못 가고 또 왜냐하면 지고지순으로 화나니까요. 짜증나니까요. 인간이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 상황이 너무 못마땅한 겁니다. 지금 나경원 의원의 행보를 보면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포용과 존중을 포기하지 말라. 이거 누구에 대한 말일까요? 당원들에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포용과 존중을 포기하지 말라. 예. 나를 잊지 말아라. 이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더 센 걸 날렸잖아요. 뭐요?
질서정연한 무기력보다 질서정연한 무기력. 예, 그것도 무질서한 생명력이 필요하다. 예. 그런데 지금 질서정연한 무기력으로 국민의힘은 가고 있다. 그런 이 얘기죠. 얘기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그러고 나서 이거 내가 너무 심했나? 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이제 또 윤석열 그래서 정부의 어중간한 거예요. 성공을 바란다를 네. 또 올리는 거잖아요. 나경원 의원의 어떤 그 지금 처해 있는 스탠스의 태생적 한계를 그대로 보여준 문장이 거기 있더라고요. 저는 보니까. 예, 그런데 태생적 한계라고 말씀하시지만 예. 사실은 당원이나 지지자들이 지금 태생적 한계에 갇혀 있는 거거든요. 어떤 순간에 당원과 지지자들은 그 태생적 한계를 벗어나서 뛰어넘어요. 예. 그래서 정당 개혁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 태생적 한계가 작동하는 이유는 집권 초라서 그래요. 집권 2년 차.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은 이번에 예. 정세 판단, 지지자 판단, 처신까지 다 실패해서 예. 이제 유승민 의원이 어떻게 해야 예. 될지. 유승민 의원은 돌쇠처럼 예. 집권 초인데도 지지자들이 자기를 탄핵에 뭐 진짜 예. 그 주범으로 찍었는데도 그냥 무식하게 때리잖아요. 근데 저는 기억력이 떨어져서 그 여러 명이 탄핵에 다 동참했는데 왜 유승민 의원만 찍힌 겁니까? 비서실장에서 그래요. 예, 그때 정서적 그것 때문에. 예, 그래 가장 믿었던 너만 네가 이런 거고요. 이게 상식적으로 보면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시킨 윤석열 총장을 후보로 받아들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요. 예. 그런데 그건 오히려 남이었기 때문에 변절하고 왔다고 보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그런 정서가 있군요. 예. 제가 최근에 예. 꼴 보수인데 합리성이 있는 예.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을 엄청 지지하는 분하고 대화를 하다가 캐치한 거예요. 굉장히 어떤 어려운 지점에 계신 분 같은데요. 그렇죠. 고민도 해요. 그러니까 대화가 될 예, 것도 예. 같고. 그래서 유승민은 배반자고 예. 왜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괜찮냐? 예. 그랬더니 문재인의 검찰총장이 예. 문재인의 뒤통수를 때리고 예. 우리한테 넘어왔다. 투항이다 이렇게 보더라고. 그러니까 그건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오히려 안철수 의원은 끊임없이 안철수 의원은 네. 자신이 김영삼을 꿈꾼다고 네. 하잖아요. 예. 이 모델은 차라리 김영삼을 본다는 거예요. 민주화 운동하다가 그 인생 자체를 담보로 그 국힘 쪽으로 가서 거기서 호랑이 굴에 들어가서 호랑이를 잡았다 그래서 대통령이 됐어요. 김영삼. 그런데 이제 결정적인 차이는 대통령 된 이후에 발생하죠. 예. 김영삼 전 대통령은 하나회도 해체하고요. 그럼요. 예. 금융실명제도 목적이 있죠. 하고요. 예. 광주 민주화 항쟁 뭐 다 하고요. 재벌 개혁의 첫 삽도 뜨고요. 그럼요. 세계화의 첫 삽도 다 뜬 분이에요. 엄청난 일들을 몇 개 기여를 했죠. 예. 그때 DJ가 대통령 돼서 했으면 쿠데타 일어났을 텐데 예. 김영삼이 했기 때문에 이게 용인된 거거든요. 예. 보수가 보수를 잡아서. 그래서 그런데 지금은 안 그러니까 결정적 차이가 있지만 거기까지 모델로 본다는 근데 아까 최 의원님이 설명해 주신 그 부분을 제가 혼자 잠깐 생각해 봤는데 그렇게 복잡할 게 없네요. 그러니까 뭐냐면 네. 적의 배신자는 우리 편이고 그렇죠. 우리 배신자는 저쪽 편이고 뭐 이런 논리가 그러니까 있군요. 투항과 배반의 차이. 예, 그런 것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나경원 의원은 애초에 못 나갈 거라고 계속 말씀을 예. 드렸잖아요. 예. 그 이유가 가치지향이 아니고 그렇죠. 그냥 그동안에 온실 속의 꽃처럼 주류만 해왔는데 이게 이거를 극복하고 돌파할 그럼 그리스 로마 신화의 영웅적 서사를 쓸 수 있는 내적 에너지가 없어 보이기 없었죠. 때문인데 그 내적 에너지는 절대 어디서 나오냐면 네. 욕망에서 나오지 않고 가치에서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건 100% 가치에서 나오는 거죠. 그건. 사실 가치는 사익일 수가 없어요. 그렇죠. 가치는 공익이에요. 예. 예. 그래서 유승민 의원이 따뜻한 보수, 정의로운 보수를 가치로 국힘은 지금 잘못 가고 있다. 예, 그리고 저는 유승민 의원이 이기는 길도 있다고 생각해요. 네, 어떻게요? 예. 안철수 의원은 탄압만 안 받으면 이길 수 있어요. 네. 두 분 다 경선하겠다. 공천. 예. 총선 공천에서 예. 저기 그 전략 공천 없앤다. 100% 경선이다. 이렇게 선언하면 돼. 경선 룰 가지고 싸우겠죠, 뭐. 그 룰이 당원 이미 그 뭐 당원 50%로 하든 당원 100%로 하든 경선 공천권을 국민이나 국민에게 당원에게 돌려주겠다. 네. 이걸로 각이 쓰는 거죠. 각은 이렇게 쓰는 거지 딴 걸로 쓰는 거 아니에요. 안철수 의원이 저렇게 있으면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이 저렇게 그만두게 되는 게 가치가 없고 정당 개혁에 대한 비전이 없고 공천에 대해서 아무 말을 안 했기 때문이잖아요. 안철수 의원도 지금 살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딱 하나예요. 국민의힘 이대로 가면 안 돼. 이건 자유를 얘기하는 정당이 당대표 출마의 자유까지 빼서 안 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철수 그게 의원도 이제 유승민의 길인데요. 거기서 얘기하는. 그렇죠. 네. 안철수 의원도 유승민의 길을 가야 되는데 그러면 그렇죠. 끝났어요. 왜냐하면 이미 나경원을 욕했거든. 그러니까요. 유승민의 길을 가지 않고 안철수 의원은 지금 아니다. 나경원 의원을 욕하진 않았죠. 안철수 그렇죠. 의원이 욕하진 예, 않았지만 나는 친윤이다라고 그렇죠. 친윤을 계속 유승민의 호소했잖아요. 길은 못 가요. 안철수 의원은 못 가지 않겠습니까? 지금 어떻게 유승민의 길을 이미 친윤 호소를 그러니까요. 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호소를 이렇게 잔뜩 하고 놓고 어떻게 가겠습니까? 예, 각을 세우 이럴 순 있죠. 네. 나경원 의원까지 제거하는 거 보니까 그 다음이 나다. 나는 안 죽겠다. 이렇게 하면 되죠. 그분이 그런 결기가 있어. 그래서 지금은 사즉생, 생즉생의 네. 각오로 뛰면 안철수 이깁니다. 윤승민 후보는 그렇게 해도 못 이길 수 있지만 네. 정신으로 남죠. 그러면 다음이 있습니다. 정치는 정신이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실천하신 분이 노무현 대통령이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 근데 어쨌든 이번에 나경원 의원은 그 전략적인 사고도 못했고 전술적인 판단의 시기도 놓쳤고 이 네. 전술적인 판단의 시기라는 건 여론조사 했을 때 네. 1등 나왔잖아요. 네. 네. 그때 당심 바로 1등. 예. 그때 바로 다 던졌어야 되죠. 그걸 가지고 할 것처럼 몇 네. 줄을 끌었잖아요. 그때 벌써 실기한 거고요. 예. 예,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이도 저도 아닌 그렇죠. 예, 확실하게 충성 로얄티를 보이려면 글로 쫙 마지막 가야 되는데 편지조차가 어떤 저희 언론 용어로 하면 뭐랄까 아니 뭐 있어요. 야로들 예, 온유월 여인이 온유월에 한 품었다 이거 얘기한 걸로 보여요. 근데 그 한이 근데 뭐 하여튼 나경원 서리빨이 아닌. 나경원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저는 아까 못 출마하신다는 어떤 예측을 했었고 그게 예. 태생적 한계 지금 지지자 예. 그룹의 태생적 한계와 또 가치지향적이 아니다 그 복합적으로 정말 어떤 정치적 타격을 많이 받으신 건 맞는 것 같아요. 뭐 제가 근데 보기엔. 이번에는 네. 조중동이 일제히 여권을 비난하고 나선 거예요. 그건 어떤 겁니까? 근데 예. 잘 읽어보면 내용이 앞으로는 이러지 마예요. 결론이. 그러니까 정말 애정이 깊군요. 네, 그 그냥 일체화됐구나 이런 느낌이 들어요. 정말 걱정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중앙일보 같은 경우 제가 참 이거 보면서 놀란 게 대통령과 여당이 코드 맞추기를 하는 것을 비판만 그게 하긴 중앙이에요? 네, 중앙 예, 사설이에요. 예, 예. 거기에 대통령과 여당의 코드 맞추기를 비판만 하긴 어렵지만 이 부분이 들어가니까 제가 노무현 전 대통령 때 코드 인사라고 흔들었던 기억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어쨌든 예. 이 흐름은 네. 다른 언론은 조금 달라요. 네. 이거는 정당 정치의 퇴행이다. 예. 그리고 이게 당 좀 총 점잖게 짚었군요. 진짜 불 부분을. 네, 다른 언론들은 네. 당 총재 시절로 퇴행했다. 뭐 이렇게 비판을 해요. 그런데 이건 조선일보, 중앙일보는 대통령 뜻대로 다 됐다. 음. 그거 아니냐. 그런데 이게 더 이상의 개입은 하지 마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대통령의 당무 개입하고 있다는 인식은 드러낸 거죠. 그거는 그렇게 규정을 했네요. 그 언론 자체가. 네, 그 언론이 개입했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더 이상의 개입은 안 된다. 그거 이거는 개입했다는 개입해 거 왔다는 그냥 거죠. 개입해 왔다는 거 그냥 예, 썼네요, 그러니까 그냥. 제가 이제 이걸 네. 읽으면서 네. 오늘 이제 조중동 사설을 읽으면서 네. 아 판은 같이 읽고 있구나. 사람 다 똑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진짜 사람은 다 똑같구나 그럼요. 이런 사람 생각을 판단력이란 했어요. 게 여기까지 할까요? 아니 뭐 더 혹시 뭐 오늘 꼭 하실 아니 그거 해야죠. 뭐요? 아 이재명 대표. 예. 아, 그 예, 당원 예. 80조. 제가 지금 예. 네네. 당원 80조 꼭 짚어야 되는데. 근데 그거는 제가 벌써 몇 달 전에 한번 여쭤본 네. 적이 있어요. 뭐냐면 그 되게 단순한 질문의 사안인데 네. 그걸 그 내부에서 약간 반론을 하는 분들이 네, 있더라고요. 네. 뭐냐면 예. 이제 예. 검찰의 수사가 그렇죠. 검찰의 순다가 과거에 정당했느냐, 지금은 정당하냐, 미래는 정당하다는 확신이 있느냐. 이 세 가지 질문 딱 하고 아니요, 오 하면은 딱 행동은 딱 나오는 것 같은데. 만약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그걸 이렇게
그 규정한 이 질문 3개 던져가지고 그냥 이렇게 OX 하면 딱 답은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예. 부분도 예. 제가 이제 그 오늘에야 예. 하나를 또 알게 돼서 오늘 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이상민 의원이 오늘 이런 말을 예. 했더군요. 저는 이 이상민 의원의 이 말을 들으면서도 이게 무슨 뜻일까 예.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 이재명 대표 수사에 예. 야당 탄압과 잠깐만 이건 예. 워딩이 정확해야 되니까 중요합니다. 예. 네, 이건 정확해야 되니까 제가 보고 말씀드릴게요. 야당 탄압과 편파 수사 징후가 많이 보인다. 예. 그런데도 검찰이 이 대표를 기소하면 당 네. 대표를 사퇴해라 이렇게. 그 중간 논리가 뭐예요? 아니 그건 이제 중간 논리가 예. 이게 이제 당이 말려든다 뭐 이런 얘기. 아니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그 답은 검찰 수사가 정당한가? 정당하면 당연히 가야죠. 혼자 가고 당은 분리해야죠. 예. 검찰의 수사가 과거엔 정당했는가? 예스면 당연히 그럼 이재명 대표 혼자 보내야 되고 네. 앞으로 검찰의 수사는 공정하고 정당할 것인가? 예스면 당연히 혼자 보내면 돼요. 그런데 검찰이 조작 수사를 하고 있다고 규정하고 이상한 점이 많이 보인다고 주장을 한다면 그렇다면 검찰이 당대표 뽑으라는 얘기예요. 그거는 그건 아주 대답이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 간극이 왜 발생했느냐를 깨달았다는 뭐예요, 말씀을 드리는 그러니까?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간극이 예.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은 단순 맞고 조금은, 논리예요. 예. 예. 그런데 징후가 보인다. 징후는 뭔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죄가 있을 가능성이 보인다 이 얘기인가요, 단순히? 그러니까 100% 확신할 수 이재명 없다? 대표의 결백을 확신할 수 없다는 거죠. 이분이. 예. 그럼 이분의 이런 생각은 어디서 나왔나? 그거는 언론 보도와 예. 이게 주로 언론 보도가 검찰 발이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 보면 어제 오늘 그리고 명절 전에도 제가 보기에는 팩트에 근거하지 않은 보도가 쏟아졌습니다. 그것도 질문이 가능한 게요. 100% 확신하려면 네. 끝까지 재판을 가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죠. 100% 그래서 제가 확신하려면, 예. 이재명 앞에서만 왜 세상의 상식은 통하지 않냐. 예. 왜 이상민 의원은 그 우리가 얘기하는 인권, 예. 사법적 인권 예. 보호의 대원칙이 뭡니까? 무죄 예. 추정의 원칙이잖아요. 그리고 그 말도 법률가시니까 저보다 훨씬 잘할 텐데 예를 들면 90%만 확신이 되고 10%가 피의 사실이 있을 것 예. 같다. 이랬을 때 어떤 판단을 합니까? 법은 예. 피의자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라면서요. 예. 예. 이건 드라마에도 나오잖아요. 예. 근데 왜 이상민 의원은 안 그러시는지. 그래서 제가 국회의원들은 여론에 가장 많이 휘둘리는 존재다. 그런데 그게 너무 단순 논리라서요. 뭐냐 하면 의심스럽기 때문에 내려와라. 그러고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내려오게 해야죠. 대표를. 근데 만약에 그렇게도 못하죠, 그렇게 지금. 생각을 안 한다면 의심스러운 걸 누가 만드냐? 검찰이 만들었어요. 네. 그러면 검찰이 조작 수사라면서요. 그렇게 규정을 한다면서요. 네.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건 조작 수사하는 검찰이 조작 수사를 해서 민주당 의원들의 주장입니다. 조작 수사해서 의심스럽게 만들면 그럼 다 내려와야 되나? 이런 논리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검찰 수사의 성격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태도를 정하는 건데 예. 검찰 수사가 야당 탄압적이고 편파적인데 그래도 당대표를 물러나라고 할 때 이 말을 하게 되는 이유는 예. 그래도 시끄러운 게 싫어. 조용하게 총선 치르고 싶어. 근데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예.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이런 일은 절대 없어요. 왜냐하면 증거와 팩트가 있을 때 물러나야 되는데 예.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은 없지만 그리고 당원 80조도 지난번에 당무위에서 판단하게 바꿔서 난리가 난 거잖아요. 예. 근데 당무위나 중앙위원회 상관없어요. 그거 괜히 바꿨다고. 예. 제가 괜히 바꾸는 거라고 예. 말씀을 드린 건데 그런데 사망에 예. 이게 정치 보복적이거나 탄압이거나 이런 판단이 될 때는 사무총장이 판단해서 예. 이게 안 할 수도 있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럼 뭐 논란도 없잖아요. 논란도 없어요. 근데 2조 갖고 당원 80조의 2항 가지고 계속 저분들이 그러니까 적으시는 그것도 그런 조항이 있다면서요. 그럼 사망이 판단하게 놔두면 있어요. 판단하게 네. 놔두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그렇죠. 판단하게 놔두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지금 이런 불확실한 상황에서 검찰의 기소만으로 그만두게 된다면 예. 노웅래 의원 기소하면 다 노웅래 의원도 아니, 그만둬야 그러니까 되고. 그건 이제 아까도 얘기한 그 전제가 문제인데 네. 민주당에서 그 지금 검찰 수사를 조작 수사로 규정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도
규정을 그렇게 안 하면 상관없다니까. 이재명은 죄가 있다고 규정하면 이재명 대표 쫓아내야죠, 당연히. 근데 네. 이재명은 조작 수사를 받고 있다고 민당 내에서 규정을 하면서 네. 그 의심스럽게 내려가라는 얘기는 앞으로는 모든 사안을 검찰에 맡기겠다는 얘기랑 똑같은 논리적 기결이 그렇죠,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는 그리고 누구든 검찰이 마음에 안 드는 대표가 올라오면 검찰이 이 민주당 규정이 조작 수사라고 규정하니까 조작 수사하고 그럼 내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다 이런 상황으로. 그럼 그건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렇죠. 그냥 네. 누구든지 찍어서 검찰이 기소하면 다 물러나야 돼. 그런 거죠. 그런 식이라면 그 빠루 사태 예. 그때 30명 정도 기소된 국회의원들이 있어요. 네. 그분들 중에 일부는 당직도 맡고 국민의힘도 그래요. 네. 민주당도 그래요. 그분들도 다 물러났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기준을 정해서 적용하려면 일관되게 일관되게 그렇죠. 해라. 왜 이재명한테만 이러냐. 네. 이상민 의원께서 그렇죠. 이걸 네. 묻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기준은 뭐 민주당 내에서 알아서 정할 실리고, 근데 제가 이제 언론에서 관찰하기 뭘 보냐면 그 일관된 기준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서 좀 처음부터 그랬어요. 질문을 딱 세 가지 질문 정도만 네, 하면 네. 답은 나와 있는 건데 네. 뭐가 헷갈릴까 저기서 난 그런 생각은 했었습니다. 헷갈리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